12년 전인 2011년 우리는 무색무취의 살인자로 인해 일상에서조차 큰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모두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공식적인 피해자만 5천 명이 넘는 해당 참사로 맹독성 살균제 유해성은 인지하기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사건은 우리에게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이후 방역소독제의 사용이 늘면서 또다시 맹독성 살균제의 위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도민의 생명 보장, 보건 활동과 직결한 맹독성 살균제 사용 제재 방안을 중점으로 몇 가지 주요 현안들에 대한 김동연 지사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사용된 소독제는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에 해당한다는 논쟁에 대해 방역 소독제가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언론 기사와 사용 방법에 따라 문제없다는 환경부의 입장 차이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그 사이 독성물질 사용으로 인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남게 됩니다. 먼저 성능 면에서는 이 물질이 바이러스, 세균 등을 사멸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정성 면에서는 인체에 대한 유무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불특정 다수의 국민이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환경부에서 일부 소독제에 대한 안정성 검사를 면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안정성 검사 실시 여부에 대한 국회 자료 요구에 대해서도 환경부는 일관성 없는 답변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표를 보면 기존 물질과 신규 물질의 성인 평가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안전 확인 대상 생활화학 제품 중 환경부 성인 제품은 성능과 안정성 모두 면제여서 시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신규 물질, 즉 새로 등록하려는 물질은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갖추고 인체에 안전하더라도 철저히 국립환경과학원의 성인 평가 기준에 요구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방역소독제 화학물질 성인평가 기준이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으로 분리돼 이중잣대로 구분지어 누가 봐도 기존 제품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5대 물질의 기존 제품들만으로 사용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공공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해당 제품들이 지난 4년간 사용됐던 것입니다. 2021년경 안정성 시험인 흡입독성 시험에서 환경부가 권장했던 코로나19 사멸 유효 농도 중 최저 농도 500ppm보다 수천 배가 작은 극소량에도 인체에 치명적인 맹독성이 확인되었는데도 환경부는 이를 알리지 않고 코로나19가 극성이던 당시 전국의 공공방역과 밀폐된 다중이용시설에 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흡입독성 시험의 충격적인 결과는 바로 면제 대상으로 분리되고 있던 환경부 5대 물질에 대한 독성 결과치입니다. 바이러스 사멸 최소 유효 농도보다 수천 배가 적은 양에도 실험지의 반수가 죽은 독성이 매우 강한 성분으로 국제적으로 판명이 난 물질입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소독 제품을 분사하지 말고 닦으라는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현장의 방역업체에 그 책임을 지우겠다고 한 것입니다.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분사하지 않고 닦는다면 과연 괜찮을까요? 다시 말해 뿌리면 독성이 강하고 닦으면 독성이 없거나 약해질까요? 또 닦으면 독성이 사라지는 걸까요?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방역용 소독제는 고압 분사 방식이 아니라 이 환경부에 승인한 물체 표현 소독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전문가가 아니어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질의하실 때마다 제가 많이 배웁니다. 그 소독제 안전사용법에 대해서는 시군과 이 방역협회에서 작년부터 현재까지 9차례에 걸쳐서 이제 안내를 했고 또 도민에게는 반상회보와 이제 도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 7월에는 소독업체 특별 점검 및 소독 의무 대상 시설 위반 사례 신고 등을 통해서 이 올바른 소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지금 환경부에서 신청 접수 중에 있는 보다 엄격한 기준의 소독 제품을 조속히 승인하고 또 위해성 평가 결과를 공개토록 저희가 이달 중으로 직접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도 답변 드리고 조금 더 저도 공부하면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성 물질의 독성을 지적하니까 사용 방법을 잘 지키면 문제없다고 사용 방법론을 주장한 것입니다. 더욱 황당한 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안생품 성인 제품과 신고 제품 중 22년 12월 30일자 불법 성인한 48종 성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신고 제품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이들 제품을 판매 정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나마 성능과 안정성을 갖춘 신규 제품들이 판매 정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인되어서는 안 될 독성 물질의 소독 제품들이 보건소에서 승인 관리하는 소독 증명서 제도를 이용해 교모하게 방역업자가 강제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독성 소독제 사용을 중지하고 안전한 소독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반드시 제정하고자 하는데 지사님께서 제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임태희 교육감님을 대상으로 경기도 교육 현장에서의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고 당연했던 것들을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교육 현장 일선에서 학생들의 교육과 건강관리, 감염병 대응 방역 업무까지 맡으신 교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교직원 분들의 피땀 흘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장의 방역 소득이 과연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되었는지 학교 방역의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방역 소독제의 위험성은 지난 7월 환경부 고시 개정 이후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도 방역 소독제의 위험성에 대해서 들으셨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방역 소독제의 안전성과 소독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교육 현장에서 사용된 맹독성 방역 소독제가 언제 얼마만큼의 양이 분사되었는지, 방역 소독제로 인한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가 없는지 전수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고민, 맹독성 방역 소독제 사용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 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학교 방역 소독의 세부 추진 방향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인체에 치명적인 방역 소독제의 사용을 학생들의 교육 공간에 지속적으로 사용하실지 교육감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채영 의원님께서 학교 방역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과정을 거치면서 학교에서는 정말 방역만큼 중요한 게 없다 해서 많이 노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체제도 갖춰져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연 5회 이상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소독도 하고 있고 또 가급적 소독제도 환경부에서 공인받은 것만 사용하게 하고 소독 업체는 반드시 소독 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해서 어떤 약품을 썼는지에 대해서도 사후 점검을 하고 또 저희들이 주로 이제 워낙 넓기 때문에 분무형으로 소독을 합니다. 근데 그게 혹시 인체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봐 휴일이나 주말에 학생이 없을 때 반드시 실시하도록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지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그러한 환경부가 인정한 승인한 이런 소독제의 경우에도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지적을 아까 하시는 그 내용인 것 같아서 이게 정말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랬다면 이거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한 번 더 면밀하게 점검을 하고 해당 그 전문기관들과 함께 학교에서 쓰고 있는 또 전문 업체가 좀 쓰고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인체 유해성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렇게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채영 의원님께서는 교육 현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 소독의 안정성 확보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었는지 또한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 소독 계획을 수립했는지에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전문 소독 업체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라 연 5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소독 실시 후 소독 증명서를 제출받아 환경부 승인을 받은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소독 약품의 잔류성이나 독성을 감안하여 학생들이 없는 휴일이나 주말 시간에 초일입자 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교실 환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소독 지침을 통해 각급 학교에서 방역 소독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환경부 승인 소독제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유해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소독제를 사용 금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방역 소독제의 안정성과 소독 방법에 대해 계속 고민하여 경기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